을 받아보기로 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은 씨의 몸무게는 70kg 정도였다. 고등학생이 된 후 더 이상 뚱뚱하다는 말이 듣기 싫었던 지은 씨는 굶어가며 다이어트를 했고 20kg 이상을 감량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극심한 저체중으로 건강이 위험한 상태가 된 것이다. 지금 정도가 좋아요. 근육량이 표준의 70%밖에 안 되고 체지방도 상당히 적은 상태예요. 지금 정도 체격이면 건강한 삶이 어려운 상태예요. 이렇게 너무 마르고 먹고 토하는 걸 반복하게 되면 아까 말한 그런 여성으로서의 여러 가지 임신 출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위장 질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에도 문제가 생기고 골다공증이 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리하게 체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긴 식이습관 장애인 거식증이다. 신경정신과 검사 결과 전지은 씨의 심리 상태는 살찐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우 불안정하고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조절 기능에도 이상이 올 수 있다. 구토 증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그런 소화 기능이 무력하게 되고요. 또 그거는 영향은 또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는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화학 물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 회복이 어렵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10년째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있는 강미연 씨. 무리한 다이어트로 건강을 잃어버린 전지은 씨. 두 사람의 모습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늪에 빠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이다. 다이어트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식욕 조절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는 식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에릭직톤의 저주입니다. 오만한 부자였던 에릭직톤은 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벤 벌로 아무리 먹어도 식욕이 멈추지 않는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음식을 사느라 재산을 탕진한 에릭직톤은 하나뿐인 딸까지 팔아서 먹을 것을 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먹어가면서 죽게 됩니다. 가족과 자신의 죽음을 부를 정도로 무서운 식욕의 저주. 그렇다면 식욕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서울 시내 한 공원. 인적이 드문 벤치에서 누군가 음식을 먹고 있다. 올해 30살의 임민정 씨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자주 온다는 민정 씨. 빵과 우유, 김밥과 과자 한 봉지가 순식간에 없어졌다. 공원에서 나온 민정 씨가 친구를 만난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향했다. 꽤 많은 양의 간식을 먹은 지 불과 1시간. 배가 고파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정 씨는 망설임 없이 순댓국밥을 주문했고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말끔하게 그릇을 비웠다. 친구와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온 민정 씨. 과식한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들어오자마자 다이어트 정보를 검색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지 30분이나 지났을까. 민정 씨는 또다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163cm의 키에 몸무게 80kg. 다이어트가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체중 감량엔 번번이 실패했다. 넘치는 식욕 때문이었다. 돈 같은 것만 생기면 무조건 음식부터 삽니다. 슈퍼에 가서 음식 산 돈만 해도 제가 지금 빚이 많거든요. 그 빚 중에서 카드도 내어 보면 거기가 식당 가서 밥 먹고 대형 마트 슈퍼 같은 데 가서 지금 다 결제한 게 거의가 다 음식 사 먹는데 돈을 다 쓴 겁니다. 위장이 비면 위벽에선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렐린은 뇌의 시상압으로 올라가 식욕 중추를 자극하는데 이때 식욕을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NPY가 분비되면서 뇌는 음식물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렇다면 하루 중 그렐린의 수치가 가장 높아지는 때는 언제일까?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오순자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밥상 앞에 앉았다. 수북하게 담긴 쌀밥, 그것도 2그릇이나 된다. 야식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양이지만 이보다 적게 먹으면 양이 차지 않아 잠을 못 이룰 정도다. 근데 그게 허해요. 꼭 무슨 막 어떨 적에 보면요. 그러니까 빨리 먹어서 그런진 몰라도요. 허한 게 양이 안 차요. 그래 무섭다니까요. 솔직히. 내 자신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는 하루 3번 식사 직전에 가장 높아졌다가 새벽 1시경에 또 한 번 올라간다. 우리가 야식을 찾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렐린과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도 있다. 미국 록펠러 대학의 제프리 프리드먼 교수는 지난 1994년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존재를 밝혀냈다.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서 렙틴이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다. Your brain, in particular a region known as the hypothalamus, has to decode a large number of signals from the body so that the correct decision about whether or not to eat is made. So there are a host of metabolic signals in the form of hormones such as leptin and ghrelin, neural signals, and even nutrients in the blood. And all of these signals are measured by brain cells, and these then change the likelihood of an individual eating or not eating. 음식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지방세포에서는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된다. 렙틴은 시상하부의 식욕 중추에 신호를 보내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CART가 분비되면서 뇌는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내린다. 렙틴은 비만을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동물 실험 결과 유전적으로 렙틴을 만들지 못하는 쥐는 예외 없이 비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그렐린과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 이 2가지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 몸은 적당한 체중과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진 상태가 바로 비만이다. 식욕 촉진과 억제라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2가지 호르몬이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식욕을 증가시키고 어떤 경우에 식욕을 갖다가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자극할 수 있는 음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생활 습관들을 어떻게 잘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이러한 호르몬들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고 비만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없는 식욕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25살인 박서은 씨의 현재 체중은 80kg이다. 그동안 수없이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식욕을 참지 못해 늘 실패로 끝났다. 피자 한 판을 혼자서 다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욕. 적당히 먹자고 생각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늘 폭식을 하게 된다. 먹는 걸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먹으면서 행복해야 하는 거. 포만감을 느끼면서 아 행복하다.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먹는 걸 더 절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33살인 김수진 씨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저녁을 먹은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짬뽕과 탕수육을 배달시켜 먹는 수진 씨. 폭식하는 습관 때문에 해마다 체중이 10kg씩 늘어나고 있지만 식이요법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식사량을 줄이면 그 후엔 더 많이 먹기 때문이다. 생각으로는 이게 말로 하는 것처럼 쉽게 나 줄일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뭐 진짜 하다 보면. 왜냐면 조금 먹으면 내가 조금 먹는 만큼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어요. 식사량을 줄이거나 음식을 제한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할수록 이후에 폭식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과도하게 절식을 하거나 식사를 거르게 하는 시도 또는 자의적으로